혹시 다리에 쥐가 나서 자다가 깜짝 놀라 깨본 적 있으신가요? 그 통증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근육이 마치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면서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마치 다리 전체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고 발끝에서 허벅지까지 찌릿한 고통이 퍼지면서 눈앞이 깜깜해지는 느낌. 그게 바로 근육경련, 흔히 말하는 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불편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 쥐가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혈관과 신경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도 떨어지면서 경련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움직임으로 대응하면 단순한 통증을 넘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지어는 응급실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죽을 듯한 쥐를 단 3초 만에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미 여러 전문가와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즉시 처치법입니다. 바로 딱 한 부위를 3초 동안 누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스트레칭하고 주무르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통증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 없으실 겁니다. 단지 지났을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 경직을 풀어주는 효과적인 방법까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부위를 누르거나 무리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와 방법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쥐가 났다고 표현하는 이 현상, 의학적으로는 근육경련 또는 근육연축이라고 불립니다. 근육이 갑작스럽게 비정상적으로 수축하면서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상태인데요. 단순히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긴다고 생각하기엔 쥐는 생각보다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쥐는 단순한 통증을 넘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대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혈액순환 장애와 전해질 불균형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인, 수분 부족과 전해질 이상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둔해지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고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전해질이 균형을 잃습니다. 이 전해질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데요. 불균형이 생기면 근육이 스스로 조절을 못하고 갑자기 수축해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쥐입니다. 두 번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특히 다리 쪽은 심장에서 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근육이 피로해지고 쉽게 경련이 생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혈관 건강도 약해져 쥐가 더 자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오랜 시간 같은 자세입니다. 잠을 잘 때 혹은 TV를 오래 보는 동안 다리를 꼬고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보면 한쪽 근육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고 혈류가 제한됩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놀란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특히 밤에 쥐가 자주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신경계 문제입니다. 척추 질환이나 말초 신경 이상이 있는 분들은 더 쉽게, 더 자주 쥐가 납니다. 허리 디스크, 협착증 혹은 당뇨로 인한 신경 손상 등은 다리 쪽 감각을 이상하게 만들고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통증이나 경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에 자주 쥐가 나는 것은 혈관성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 즉 다리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병은 처음에 쥐와 비슷한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오고 심하면 그 혈전이 폐로 날아가 폐색전증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응급실로 실려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났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쥐가 자주 난다면 반드시 생활 습관, 건강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을 빠르게 줄일 수 있을까요? 다리 주무르기, 스트레칭?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단 3초로 통증을 멈추는 응급지압법은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실버 컴백에서는 쥐났을 때 흔히 저지르는 위험한 행동 3가지를 먼저 짚고 그 다음에 응급대처법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행동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억지로 다리를 움직이거나 일어서려 하는 행동입니다. 쥐가 나면 다리가 굳어버리죠. 그런데 이때 무리해서 벌떡 일어나거나 다리를 움직이려 하면 긴장된 근육이 더 심하게 수축하면서 근육 섬유에 미세 손상이 생깁니다. 심하면 근육 파열이나 인대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골밀도나 관절이 약하기 때문에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도 큽니다. 절대 억지로 일어나거나 다리를 흔들지 마세요. 두 번째, 무턱대고 마구 주무르기입니다. 다리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 통증이 심하니까 그 부위를 꾹꾹 누르거나 양손으로 세게 주무르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경련이 일어난 부위는 이미 극도로 긴장돼 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 강한 압력을 가하면 근육 손상뿐 아니라 그 안을 지나는 신경이나 혈관까지 압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이런 마사지를 잘못하면 혈전이 움직여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마구잡이로 주무르지 마세요. 세 번째, 온찜질이나 뜨거운 물을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쥐났을 때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찜질팩을 올리곤 하죠. 하지만 경련 직후에는 열보다 냉찜질이 먼저입니다. 뜨거운 온도는 일시적인 이완 효과는 있지만 혈관을 더 팽창시켜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련이 가라앉은 후 온찜질을 하는 건 괜찮지만 쥐가 막 났을 땐 차가운 수건이나 얼음찜질이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쥐가 났을 때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더 큰 고통과 후유증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올바른 응급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쥐가 났을 때는 무리한 움직임 대신 심호흡을 하면서 경련 부위를 안정시키고 근육이 수축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종아리에 쥐가 났다면 무릎을 곧게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는 동작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때도 빠르고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고통을 억지로 참고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이제 제일 중요한 죽을 듯 아픈지를 3초 만에 진정시키는 지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언컨대 이 방법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대처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디를 어떻게 눌러야 하는지만 정확히 기억하신다면 다리 근육에 쥐가 났을 때 스스로 통증을 3초 안에 줄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 혼자서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쥐가 가장 자주 나는 부위는 종아리 뒤쪽, 즉 비복근입니다. 이 부위에 경련이 생기면 다리 전체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눌러야 할 지점은 바로 무릎 뒤쪽 오금 부위에서 약간 아래, 종아리 가운데를 따라 손가락 2마디 정도 내려온 곳입니다. 이 지점에는 승산혈이라는 경혈이 위치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이 부위는 다리 근육 긴장을 완화시키고 혈류순환을 돕는 핵심 포인트로 알려져 있죠. 이 승산혈을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중지를 모은 상태로 단단히 눌러줍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말고 통증을 약간 느낄 정도의 압력으로 3초간 꾹 눌러주는 것입니다. 1초, 2초, 3초. 이때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같이 해주시면 효과가 더 큽니다. 지압을 한번 한 후 3초를 쉬고 다시 3초간 눌러주는 식으로 총 3세트를 반복하면
놀랍게도 쥐로 인해 수축된 근육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통증도 점차 줄어들고 다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이완이 되죠. 실제로 이 방법은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기도 하며 운동선수들도 경기 중 쥐가 났을 때 코치나 트레이너가 가장 먼저 사용하는 응급지압법입니다. 만약 쥐가 종아리가 아닌 발바닥에 생겼다면 어떨까요? 그럴 땐 발바닥 중간에서 약간 안쪽, 엄지발가락 아래쪽 부위를 눌러야 합니다. 이곳에는 용천혈이라는 경혈이 있는데 발바닥 경련과 통증을 완화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초간 꾹 누르고 3초 쉬고 다시 누르기. 3번 반복하시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 몇 가지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첫째, 절대 급하게 누르지 마세요. 쥐가 나면 당황해서 무조건 막 누르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럴수록 근육이 더 놀라 수축하게 됩니다. 반드시 호흡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천천히 지압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지압 부위를 정확히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부위를 누르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위를 손으로 만져보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근육이 움찔움찔 반응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곳이 정확한 위치입니다. 셋째,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해도 무방하지만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이 지압법은 응급처치에 탁월하지만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자주 쥐가 나거나 회복이 오래 걸리는 경우엔 혈관이나 신경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압법은 미리 연습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갑자기 쥐가 났을 때는 당황해서 위치를 찾지 못하거나 손에 힘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내 다리에서 승산혈 위치를 찾아보고 손가락으로 3초간 눌러보세요.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살짝 자극을 주는 연습만으로도 실제 상황에서 훨씬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쥐가 잘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쥐가 나면 고통스럽고 무섭기까지 한 경험 되풀이하고 싶지 않으시죠? 사실 쥐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이자 생활 습관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쥐가 나는 걸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 실버 컴백에서는 두 가지 핵심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바로 수분 전해질 관리, 그리고 하루 5분 스트레칭 루틴입니다. 먼저 수분과 전해질 보충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쥐는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고 갑작스럽게 수축할 때 발생하는데 그 이유 중 가장 흔하고 간과되기 쉬운 것이 바로 체내 수분 부족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물을 한두 잔밖에 안 마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세포는 말라버리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전해질들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 쥐가 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입니다. 단숨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8에서 10잔 정도를 시간마다 천천히 섭취하는 게 포인트죠. 특히 잠들기 전에도 반 컵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두면 새벽에 쥐가 나는 걸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이나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에는 이온 음료나 바나나, 아보카도, 견과류 등을 활용해 마그네슘과 칼륨을 보충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온 음료는 당분이 많으니 하루 1컵 이내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하루 5분 스트레칭 루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루틴은 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며 특히 다리 뒤쪽 근육, 발바닥, 종아리, 햄스트링을 이완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첫 번째 동작, 발끝 당기기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종아리가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면 그 자세를 10초간 유지합니다. 좌우 각각 3회씩 반복해 주세요. 두 번째 동작, 벽 밀기 스트레칭입니다. 벽 앞에서 팔을 뻗어 벽에 기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빼서 발바닥을 바닥에 붙입니다. 그 상태로 뒤꿈치를 눌러주는 느낌으로 종아리를 늘려주세요. 한쪽당 10초씩 유지하고 좌우 3세트를 반복합니다. 세 번째 동작은 발바닥 마사지 겸 스트레칭입니다. 작은 마사지 공이나 생수병을 발바닥 아래에 두고 천천히 굴립니다. 특히 엄지발가락 아래쪽과 발뒤꿈치 사이를 집중적으로 자극해 주세요. 이 동작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쥐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수건 스트레칭입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발바닥에 수건을 걸고 수건 양쪽 끝을 잡아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햄스트링, 종아리, 발목까지 쭉 늘어나면서 긴장된 근육이 풀어집니다. 10초 동안 유지하고 하루 2-3회면 충분합니다. 이 모든 루틴을 합쳐도 5분이면 끝납니다. 그 짧은 시간으로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만 실천해도 근육의 경직이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주면 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되죠. 쥐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그 증상이 반복되거나 점점 강해진다면 반드시 혈관, 신경, 근골격계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순한 쥐가 아니라 신경병증이나 혈관 협착의 전조일 수 있으니 꼭 체크하셔야 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쥐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분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습관 속에서 그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 물을 거의 안 마신다. 쥐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이자 가장 흔한 습관입니다. 갈증이 안 느껴진다고 하루 종일 물 한 잔도 안 마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고령층은 몸속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 익숙해져 있어서 갈증 자체를 잘 못 느낍니다. 이럴 땐 갈증을 기다리지 말고 시간을 정해두고 물을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루 7에서 8잔, 총 1.5리터 정도만 꾸준히 채워주셔도 쥐 발생률은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습관,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해당되죠. 특히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컴퓨터 작업 등으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으면 하체 근육이 굳고 혈류가 느려져 쥐가 나기 쉬운 조건이 됩니다. 한 자세로 1시간 이상 앉아 있었다면 꼭 일어나서 다리를 털고 스트레칭을 1-2분이라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나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습관, 찬물 샤워를 자주 한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찬물 샤워가 유혹적이지만 특히 근육이 예민한 분들에겐 찬물 샤워가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찬물은 순간적으로 근육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류가 충분히 돌지 않는 상태에서 찬물에 노출되면 근육이 놀라 쥐가 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거나 찬물 샤워 후에는 꼭 종아리나 발바닥을 손으로 살살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습관, 과도한 카페인, 알코올 섭취입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같은 카페인 음료와 맥주, 소주 같은 술은 체내 수분을 빼앗고 전해질을 빠르게 소모시키는 주범입니다.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괜찮지만 물 대신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쥐를 악화시킵니다. 또한 술을 마신 다음 날 쥐가 잘 나는 것도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카페인과 술을 마신 날엔 반드시 평소보다 물을 2배 더 섭취하고 마그네슘, 칼륨 보충에 신경 써주세요. 다섯 번째 습관,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생략한다. 쥐가 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운동은 열심히 하지만 그만큼 스트레칭에는 소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육은 워밍업 없이 갑자기 움직이면 놀라고 피로가 쌓이면 쉽게 굳습니다. 운동 전 5분, 운동 후 5분의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빈도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입니다. 자는 자세도 중요한데요. 엎드려 자거나 무릎을 배 쪽으로 끌어안고 자는 자세는 허벅지, 종아리 근육을 불필요하게 긴장시켜 쥐가 날 위험을 높입니다. 바른 수면 자세는 다리를 약간 펴고 무릎 아래에 얇은 베개나 수건을 대는 것입니다. 혈류가 원활하게 돌고 근육 긴장도 줄일 수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소한 습관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 조금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쥐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쥐가 났을 때 억지로 일어서지 않기, 무작정 세게 주무르지 않기, 뜨거운 찜질 바로 하지 않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큰 위험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실버 컴백이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하루 10분 쥐 예방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한 습관입니다. 아침 기상 후 3분 스트레칭을 합니다.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을 손으로 쓸어내듯 가볍게 마사지를 합니다.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 당기기 스트레칭을 합니다. 낮 시간대 수분 섭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오전, 점심, 오후, 저녁에 걸쳐 물 대여섯 잔을 나눠 마십니다. 바나나, 견과류, 두유 등 전해질이 풍부한 간식을 챙겨 먹습니다. 커피나 술을 마신 날엔 물을 추가로 섭취합니다. 저녁 자기 전 5분 루틴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목 돌리기 10회를 실시합니다. 발바닥 마사지는 공 굴리기 2분을 합니다. 종아리 승산열 3초 지압 3세트 실시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취침합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쥐를 예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혈액순환, 신경 안정, 수면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 고령자 분들께는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소중한 습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과로하면 피곤하다고 말해주고 무리하면 통증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쥐입니다. 이 작은 통증 하나에도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알차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실버컴백에서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